지금 바로 전화 통화 해볼 건데요. 유정아 변호사님이시고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한변이라고 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 변호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 지금 정황들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범위를 벗어나는 점이 좀 많다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있다는 것도 법률가로서 잘 알고 있지만 정황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은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거든요. 네네네. 예컨대 그 정황, 그 심신상실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A 씨가. 네, 일종의 뭐 블랙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깨어난 직후 행위를 보면 친구가 실종됐다 또는 한강에 빠져 죽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강에 있다는 점만큼은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뭐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를 떠나서 왜냐하면 나는 블랙아웃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 없었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의 청년들, 젊은 친구들, 저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대학 다닐 때 그럴 네. 때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서로 간에 아무 일이 없었고 네. 친구 휴대전화라든지 옷가지가 바로 옆에 그대로 있고 그 친구만 갑자기 사라졌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친한 친구들에게 네. 전화를 해봤을 것 같아요. 야, 너 걔 봤니? 라고 수소문하는 것이 사실 친한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부모랑 다시 돌아와서 굳이 펜스를 넘어와서 그 새벽에 네. 한강을 계속 살피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가 않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왜 그런 분명히 이제 그 점만 본다 주목을 한다면 그 행위만 본다면 분명히 한강에 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그러지 않고서야 친구들에게 막 연락을 한 통 해보지 않고 수소문을 안 해봤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뭔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노센트한 사람이라면 사실 경찰에 112를 바로 눌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반적인 생각을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과연 철저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유일한 동석자인 A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이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죠. 보통은 살인이라든지, 과실치사,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 때려서 죽였다든지, 사람이 죽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동행자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근데 다만 경찰이 그 A씨와 관련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보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그 CCTV가 지금 다른 사람들, 경찰이 아닌 다른 사람들 손을 통해서 CCTV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목격자들도 글쎄 되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실 우리가 국민들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믿을 만한 사실관계는 지금 나온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초동 수사가 이거 미흡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지고 동행자 휴대전화가 또 뜬금없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보면 추후에 조만간에 이것은 좀 피해자 신분으로 법적 신분이 좀 전환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추후에라도 그렇게 좀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게 뭐 검찰 수사 단계로 어쨌든 넘어가게 된다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요거는 경찰 단계에서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그래도 그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언론사를 활용을 백분하고 있는 게 A측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에서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언론이 좀 심상찮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번 편을 보니까 이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네. 뭔가 프레임,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추측이긴 하지만 언론의 흐름이 이상하다. 이거 사건이 일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니라 일반 사건임에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굉장히 이례적인.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이것이 공분을 사는 문제이긴 하지만 변호사들이 막 언론에 나와가지고 플레이를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증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뭐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유력 증거가 될 지금 어제죠. A의 폰이 이제서야 경찰서에 제출이 됐다라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왜 그 발견 못했을까요? 이게 만약에 사실 이것이 어떤 누군가가 조작을 위해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따른다면 이거는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이 왜 그 주변을 이런 걸 쳐놓고 접근 금지하는 이런 걸 쳐놓고 주변을 먼저 훑어보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훑어보는 게.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서 발견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한교면 이것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제출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죠 너무. 네, 그 국민들에게 좀 철저하게 오픈을 하면서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불리하죠. 본인들이 초동 수사를 미흡하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세면 수사를 이제 환경미화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 또 그 앞에는 동석자 A가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체면 수사를 2번 시도를 했는데 체면 수사라는 단어가 좀 일반적인가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지 않겠죠. 왜냐면 기억이 너무 안 난다고 하면 체면 수사라는 걸 할 수는 있습니다. 체면 이거 담당하는 체면을 하는 전문가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딱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수사이지 체면 수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면 수사는 신빙성, 핵심 증거로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 핵심적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채택이 안 될 증거를 그냥 하는 거네요. 그냥 언론사.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최근 뭐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 뭐 이런 데서 체면 수사 예컨대 체면 상태의 기억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아예 판결을 법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면 수사를 한다 이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체면 수사까지 한다고 대대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지금 정말 답답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고구마 1000개, 10,000개 먹은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보는지랑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우리나라가 포렌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런대로 그런 것들 포렌식 기술뿐만 아니라 증거를 잡는 기술들이 굉장히 저희는 발달이 되어 있어요. 국가수라는 조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통신사, 카톡 문자를 알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대화를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제대로 보고 있는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황 증거라는 것은 실질적인 증거들을 들여다본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것들이 효력이 있는 정황 증거이지 체면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법원은 체면 수사를 하라고는 하지만 뭐 체면 수사로 채택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증거로 웬만해서 자백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A가 계속 나는 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체면 수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A가 나는 체면 때 내가 뭔가를 봤다, 인정을 했다 해도 나는 부인한다. 제정신인 나는 부인을 한다. 이러면 그 증거 채택도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진짜 어중간한 상태에서
네.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대충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네. 이걸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저항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에 특히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경찰분들께서 저는 경찰 조직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경찰 조직도 굉장히 공적인 조직이고 같이 이제 피의자 신문 할 때 같이 들어가 보면 다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밤새기도 하시고. 근데 이 사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사건으로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만들어 놓은 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일단 지금 초동수사 이 부분에도 의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경찰 조직은 기소, 그 종결,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경찰에 대한 신뢰, 국민의 믿음 이런 것이 척도가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정말 시원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